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고 긴급하게 속보 하나를 냅니다. 그것도 우리 K컬처 시장의 완전 독약인 관세 폭탄이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화들짝 놀라서 기어이 말로 사고를 치고 말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과 창의력이 전 세계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만인지 애니메이션도 포함인지 넷플릭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급하게 성명을 내야 할 정도로 한국의 애니메이션 하나가 미국 헐리우드를 강타하며 헐리우드 역사 200년간 최고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각본, 감독, 촬영 등등 성우를 제외한 모든 작업을 한국인이 맡아서 벌써부터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득하다고 할 정도죠. 오늘은 바로 우리 K 콘텐츠의 저력에 몸서리치게 놀라버린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해 관세 100%를 때릴 정도로 난리가 난 한국 애니메이션의 정체, 그 비하인드 스토리와 우리 K 콘텐츠가 지배한 미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갑자기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했다.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문화 산업에 너무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나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라는 깜짝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식 기자회견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로 공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어지간히 놀랐구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북미에서 먼저 개봉한 한국 애니메이션인 킹 오브 킹스를 보고 당연히 미국 애니메이션이라 생각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한 한국산 드라마인 걸 알고 경악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더욱 화제입니다. 킹 오브 킹스는 하루 만에 701만 275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버렸는데요. 27년 전 1,450만 달러를 기록했던 이집트 왕자를 제치고 애니메이션 성경 영화로는 최고 기록을 세운 셈이죠. 실제로 K 콘텐츠 중 이제는 더 이상 기생충만 최고 흥행작이 아니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했을 법하긴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킹 오브 킹스는 한국적인 감성을 싹 빼고 철저하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연출 각본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냥 보면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성우진도 빵빵한 헐리우드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스카 아이작 007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피어스 브로스넌, 케네스 브레너, 펄프 픽션의 우마 서먼, 마크 해밀 등 쟁쟁한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은 겁니다. 물론 딱 이들만이 미국인이고 나머지 모든 각본, 감독, 제작과 촬영은 철저하게 한국의 모팩 스튜디오가 만들었죠. 장성호 대표와 김우영 촬영 감독의 지휘 아래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제작 전 과정을 지휘한 장 대표는 한국 컴퓨터 그래픽, 시각효과 분야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영화 해운대, 명량, 드라마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등에서 시각효과를 담당해온 잔뼈 굵은 기술자였거든요. 이뿐인가요? 공식 제작비가 270억이고 제작 도중에 90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총 제작비가 360억밖에 들지 않은 알짜배기 애니메이션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가히 트럼프가 경악하며 난리부르스를 출만하죠. 그래서인지 사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한 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봉준호 감독을 필두로 한국 혹은 한국의 감독들의 비상이 대단하며 영화 감독들의 주류 콘텐츠 시장 편입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 외의 스텝, 기술, 각본 등 모든 영역에서 한민족의 피가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한국인은 정말 이야기를 풀어내고 표현하는 데 대단한 재능이 있구나 싶은데요. 이런 점을 일찍이 발견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밀어주다 못해 완전히 편애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CEO는 10여 년 전 일찍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담대한 예언을 내놓았는데요. 스마트 TV와 온라인 스트리밍 시대가 올 것이며 그 주인공은 넷플릭스와 한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건 허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전 영역을 가로질러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다 외국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욕이 튀어나오는 시대가 왔죠. 그 옛날 영화 서편제가 한국인의 한이라는 정서를 담았다는 이야기를 듣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극명하게 다른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정서를 표현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조금 오버하자면 이렇게 형성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영향은 앞으로 이 문화를 즐기는 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사회로 나가 더 빛을 낼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관이 될 것이고 전 세계는 점점 한국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외국인들 입에서 한국어 욕이 튀어나오는 시대 상황에 대한 위기론을 제기하며 한국은 무서운 국가다라고 칭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기이한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에 한국어 욕까지 유명세를 얻고 있는 겁니다. 욕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특정한 상황, 감정으로 대변하는 한국인의 정서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자는 캘리포니아주 LA에 거주하는 여성 샤네 톰슨의 이야기를 전하며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꾸준히 소비한 원조 한류 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갑자기 한국어 말문이 트였다고 합니다. 일하다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때면 한국어로 아이씨 라고 혼자 내뱉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블룸버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영어가 담지 못하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고 발음도 된소리로 구성돼 강력한 느낌이 들죠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건 비단 그녀만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처럼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특정 비속어에는 친숙한 외국인이 늘기 시작한 건데요. 이들은 대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처음 접했다가 배우가 자주 언급하는 욕설을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공중파 드라마에선 심의에 걸려하지 못했지만 넷플릭스 등 OTT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에선 자연스럽게 구사하다 보니 보다 진짜 한국을 잘 알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나라 말과 문화를 익히기 위해선 그 나라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욕을 배우기 시작한 서양인들은 점점 한국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다하다 한국 욕설에 흥미를 가진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한국 비속어 사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 여행 관련 외국 블로거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욕 11개를 정리한 글을 올려 해외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블로거는 한국 드라마는 현대 한국인의 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욕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쓰기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한국 드라마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서문을 남겼죠. 실제로 다수의 넷플릭스 드라마 리뷰에는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욕설을 배웠다. 일례로 죽을래? 라는 말을 그냥 번역하면 죽기를 원하니? 라는 말이지만 한국에선 친숙한 사이일 때 가벼운 농담조로 던지는 이야기라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욕설을 배워야만 했다라는 등의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한국 욕설을 알아듣는 외국인이 늘면서 해외 생활 중 한국어를 쓰기 불편해졌다는 웃기지만 슬픈 고백을 하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한류 매체인 올케이팝은 최근 한 한국인 유튜버의 관련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튜버는 해외여행 중 기분이 상하면 한국어 욕설을 내뱉곤 했는데 최근 욕설을 알아듣는 이들이 늘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다른 네티즌들도 동조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일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한국 욕설을 알아들어 굉장히 낯설지만 또 일면 자랑스럽기도 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말이죠. 물론 앞서 소개해드린 트럼프의 발작 외에도 이런 한국의 선전을 시샘한 나머지 꼭 또 딴지를 거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중화권 최고의 스타인 가수 겸 배우 주걸륜이 있는데요.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자본인 넷플릭스가 한국을 편애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참 웃기는 짬뽕이죠. 내막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 논할 가치도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 팔릴 것을 홍보하는 거지 무슨 한국을 편애해 한국 콘텐츠만 올리겠습니까? 한국 문화의 힘은 단순 K-드라마나 음악의 인기로 해설하기 어렵습니다. 문화는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에 녹아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숙기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멋진 문화의 품질 보증 상표가 됐고 우리는 이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더 멋진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